오늘 했던 뉴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15일 본회의 지금 여야 입장이 어떻죠?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그 확인이 갈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15일 본회의에서 이 90여 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라는 입장이고요. 예.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세월호 특별법부터 처리해야 된다. 이건 그 이전부터 이제 벌여왔던 대치 전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또 한 가지는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민생 경제 관련 법안들의 우선 처리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특히나 그 30개는 우선 처리해야 된다고 이제 추려놓기까지 했어요. 예. 그런데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이 30개의 민생 법안 가운데 11개는 가짜 민생 법안이다. 절대로 이건 처리하면 안 된다. 또 이런 입장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의료 영유아 관련 법안이 있고요.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 등이 있는데, 이 의료 영유아 법안 같은 경우는 재벌 특혜법이자 동네 병원 죽이기법이다. 이게 이제 새정치연합의 입장이고. 그렇죠. 주택시장 관련 법안 같은 경우는 이건 부동산을 투기하는 거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반대 의견을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설령 세월호 특별법과는 별개로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넘어야 될 사안이 많은 것이죠. 내용적으로 입장차가 많이 나는군요. 각 법안마다 그렇습니다. 말이죠. 네네. 근데 25일 본회의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열자고 제안한 것이죠? 맞습니다. 이 정의화 의장 같은 경우 이렇게는 계속 흘러갈 수가 없기 때문에 15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지금 이제 상임위하고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률안만이라도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법률안이라도 먼저 처리를 하자 이런 입장인 거고요. 예. 이 정의화 의장 측근 같은 경우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국회법에 따라서 일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권 상정 가능성까지도 시사하는 이런 발언을 한 거죠. 예. 이와 여기에 부응해서 새누리당의 이원구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를 이 15일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미처리 안건들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오니 의원들은 해외 출장 중이라도 본회의 전에 귀국해서 반드시 전원 참석해달라. 아하. 이런 또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표결한다는 얘기까지 썼군요. 예. 예, 이렇게 되면 15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직권상정하고 강행 처리, 거의 초재기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야당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예고를 하고 문자까지 보내면서 과연 처리가 가능할 것인가. 그 이전의 국회의 모습을 볼 때는 사실은 별로 그 가능성이 높게 점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수화기를 조금 입에 가까이 대주시고요. 네네. 예. 이렇게 본다면 야당을 옥죄기 위한 엄포용 아니냐. 일단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큰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이 되긴 되는 겁니까? 법적 근거는 있는 거예요? 지금 정의와 그러니까 국회의장 측근 같은 경우는 국회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사기관 지정 권한도 국회의장한테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 이 심사기관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임위에서 계속 미뤄질 경우에 직권상정의 전 단계가 바로 그 심사기관 지정이거든요. 언제까지 이거를 심사해서 끝내달라.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직권상정 간다 이런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천재지변의 경우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그다음에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국회 선진화법도 바로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직권상정의 길을 막아놓은 게 국회 선진화법인데, 예. 지금 이 국회법 89조는 이런 걸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권상정이 쉽지는 않다. 이런 건데, 일부에서는 직권상가 선진화법에 따라서 직권상정이 안 되는 것은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상임위까지 다 통과한 거는 그거는 국회 선진화법에 해당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직권상정할 수 있다. 어허.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일각의 주장이기 때문에 설령 만약에 직권상정으로 해서 강행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 후 폭풍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직권상정 이런 조짐이 있으면은 새정치민주연합도 몸으로라도 막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고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로 강행 처리할 의지가 있다면 과연 이렇게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야당을 더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안 만났죠?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 들어가기 직전 5일에 한 번 만나서 의견 조율이 있었지만 이때 별 성과는 없었다고 하고요. 예.
오늘 뭐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좀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본다면 예. 여야 간에 다시 타협을 통해서 이 본회의가 열리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되고 민생법은 처리될 가능성 현재로서는 좀 멀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죠. 어느 한쪽이든 양보를 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양보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청와대가 버티고 있다라는 거고요.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뜻을 또 받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예. 이제 과거 참여정부 때 이 박근혜 당시는 그러니까 한나라당 대표였죠. 박근혜 당시 대표가 주도했던 사업법 장애 투쟁을 언급을 해요. 예. 이게 이제 뭐 거의 2달 가까이 이제 겨울에 예산을 처리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장애 투쟁이 됐고. 그렇죠. 이랬는데 이때 퇴로를 열어준 게 누구냐?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었다.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중재를 하고 당시 열린우리당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북한산에서 등산길에서 만나서 합의를 해줌으로써 열린우리당에서 결국은 퇴로를 열어줬고. 예. 그래서 국회 정상화가 됐으니까 이번에도 이 전례를 좀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럴 요량이었더라면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은 키는 청와대가 쥐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표의 모습을 볼 때 결국은 퇴로를 완전히 막아놓은 상태에서 끝까지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퇴로를 연 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 한나라당 대표 때의 모습을 본다면 과연 새정치연합의 퇴로를 열어줄 것이냐. 사실은 좀 미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전국 파행은 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그런 전망이로군요.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정배 씨였습니다.